안녕하세요. 맞춤 안경사 TV 안경사 은사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내사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시니까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경우죠.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정면을 응시를 하게 돼요. 주시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눈을 감게 되면은 내 눈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내사시라고 하는데 정확한 더 표현으로는 잠복 내사시입니다. 잠복되어 있다가 이제 정면을 응시할 때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경우가 매우 심하거나 혹은 정면은 쳐다보지만은 한쪽 눈은 정면을 쳐다보지만 한쪽 눈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안과에서 수술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적 접근이 아닌 경우는 안경 렌즈, 정확하게는 프리즘 렌즈를 가지고서 사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5세인 여성 고객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어요.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제 노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경으로는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이제 다초점 안경을 좀 해봐야 될까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고객님과 잠깐 대화를 하는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노안이 굉장히 일찍 왔다라는 거예요. 30대 때부터 가까이 보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30대 때부터 가까이가 안 보였을까? 좀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검사를 좀 진행을 해 봤죠. 눈동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굉장히 심해서 글자가 겹쳐 보였던 거예요. 물론 고객님의 나이가 45세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좀 있는 노안 초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안 초기인데 그렇게까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부터 그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최근에는 더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한 후에 고객님께 이제 고객님의 눈 상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학창 시절 때부터 안경만 쓰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었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학생 때는 그러니까 안경을 잘 안 쓰거나 혹은 쓰더라도 도수를 굉장히 좀 낮춰서 썼었대요. 좀 잘 보이게 하면 항상 불편했었대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그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근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근시를 가지고 있는 고객님께서는 도수를 완전하게 교정을 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상이 더 안쪽으로 겹쳐져 보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도수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상이 겹쳐져 보이질 않아요. 어차피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근시이기 때문에 가까이는 잘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이제 공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어도 가까운 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경을 잘 안 쓰거나 쓰더라도 도수를 많이 낮춰서 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근시 있죠. 오목 렌즈를 쓰는 분들, 그런 경우는 그 도수를 완전하게 교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멀리는 잘 보이지만은 상이 더 외려 가까운 거 볼 때 이렇게 겹쳐져 보이게 됩니다. 네, 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최근에는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할 때 전에 쓰던 안경, 도수가 낮은 안경을 쓰면은 너무 흐리잖아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를 최근에는 잘 보이는 안경을 맞추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경을 맞추면서부터는 멀리는 잘 보이지만은 이제 가까운 거를 볼 때마다 상이 엄청나게 겹쳐 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는 내가 노안이 30대 때부터 온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누진 다초점 렌즈라는 걸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하고 오셨었죠. 그리고 실제 검사를 해봤더니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처방을 제가 어떻게 해드렸냐. 내사시 교정은 프리즘 렌즈로 했어요. 프리즘 렌즈로 이 귀 쪽 부분이
두껍게 프리즘 삼각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프리즘 삼각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제작을 해드렸죠.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죠? 프리즘이 어떻죠? 빛은 베이스 기저 방향, 두꺼운 방향으로 꺾이게 되고 상은 반대로 이동하죠. 네, 맞습니다.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걸 좋아하는 고객님께 상이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프리즘 렌즈를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설명드렸었을 때 근시 안경, 멀리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완전하게 교정, 잘 보이게 교정을 하게 되면은 상이 외려 겹쳐져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완전하게 교정하지 않고 도수를 좀 낮춰서 처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멀리가 흐리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는 거는 선명하게 하고, 멀리 보는 부분은 선명하게 만들고, 가까이 보는 아랫부분에는 도수를 좀 더 낮춰서 그 근거리를 잘 볼 수 있게 맞춰주는 다초점 렌즈를 해드렸어요. 자, 일반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처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원시를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내사시, 눈이 안쪽으로 겹쳐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다초점 렌즈 처방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꼭 프리즘 렌즈 처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상을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눈을 원래 모으는 걸 좋아하는 눈이잖아요. 그런데 상을 미리 이동을 안쪽으로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눈을 조금만 모아도 되겠죠. 그러지 않고 상이 이렇게 바깥에 정상적인 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상을 이만큼까지 모아야 되잖아요. 가까운 거를 볼 때. 자, 그래서 내사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꼭 프리즘 렌즈 처방해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도수를 다르게 하는 처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사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상하로 벌어지는 수직사시, 상하사시 다음으로 힘든 게 내사시예요. 수직사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세요. 이쪽 눈은 위를 보게 하고 이쪽 눈은 아래를 보게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눈동자를 벌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동자를 이렇게 모았죠. 모았다가 이렇게 피는 거, 이렇게 필 수는 있어요. 수평 방향까지는 필 수가 있는데 더 펴서 이 펴는 각도를 더 펴서 이렇게, 이쪽은 이쪽 보게 하고 이쪽 눈은 이렇게 보라고 해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눈을 위아래로 벌리는 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눈을 안에서 바깥으로 벌리는 거는 요 평행 이상을 더 벌릴 수가 없어요. 이런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은 가까운 걸 볼 때예요. 가까운 걸 볼 때, 가까운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죠? 눈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잖아요. 눈을 모을 때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하게 눈이 몰려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몰려 보여서 글씨가 두 개로 겹쳐져 보이는 복시가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꼭 프리즘 렌즈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도수를 다르게 하는 다초점 렌즈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한 안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카이사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차단율이 굉장히 높은 루티나라는 제품으로 렌즈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을 굉장히 잘 하고 멀리 가까이 잘 보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글자가 기존에 막 겹쳐져 보였는데 겹쳐져 보이지 않게 사시 처방, 이 프리즘 처방까지 같이 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마 고객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안경을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내사시가 있는 경우인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안경원에서 안경을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안과에서 처방을 받을 때마다 아주 여러 번 설명을 좀 많이 하셨었대요. 설명은 하셨지만은 글자가 정확하게 겹쳐져 보인다, 이렇게 설명은 못했던 것 같대요. 피곤해요, 불편해요, 흐려 보여요, 약간 이런 표현을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법해요. 글자가 실제로 무슨 이렇게 항상 겹쳐져 있는 경우가 좀 드물죠.
살짝 겹쳐져 보이는 거는 우리가 흐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시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뭐 도수가 문제예요? 아니면은 우리 고객 눈이 좀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뭐 가까운 걸 조금만 보세요? 뭐 이런 등등의 좀 엉뚱한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사시 교정 안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 선생님들에게 꼭 전문적인 처방을 꼭 받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내사시, 잠복되어 있는 내사시, 내사위라고도 하죠. 이 내사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좀 눈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서 불편한 외사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맞춤 안경사 TV 안경사 은사빈이었습니다.